자, 이번 시간에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인 명제에 대해서요. 참인 명제가 있습니다. 그 참인 명제에 대해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양방향 화살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인 명제를 두 줄 화살표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P이면 Q라고 이제 우리가 읽습니다. 그랬을 때, 주어가 중요해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따질 때는 주어. 예를 들어서, P가 주어죠. 그죠? 자, 이걸 한번 보면, P가 주어예요. 그죠? P는이 이제 중요합니다.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데 이 화살표의 방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살표의 방향으로 P가 Q에게 준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뭐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제공한다, 준다. 그러면 P는 P 입장에서는 Q에게 주는 거잖아요. 충분하니까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어가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엔 Q 입장에서 Q가 주어야. Q는 지금 받고 있죠. 그죠? P에게서 받는데 왜 받을까요? 필요하니까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우연히 화살표의 방향이 맞긴 한데 정확하게는 이제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이제 참인명제를 우리가 따지잖아요. 그죠? P는 Q에게 한 충분 조건이고 받는 Q는 왜 받을까? 필요하니까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필요 조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방향 화살표를 우리가 이제 사용할 건데요. 이건 뭐냐면 둘 다 참이에요. P이면 Q도 참이고 Q이면 P도 모두 참일 때 우리는 양방향 화살표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주어가 뭐든 상관없죠. 양방향 화살표니까 뭐 대칭이 되잖아요. 그죠? P는 Q에게 한 필요 충분 조건, 동치라는 말을 씁니다. 동치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같은 값을 갖는 뭐 이런 뜻인데요.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왜 방정식을 쭉 풀었을 때 인수분해하면서 풀었을 때 동치의 개념이에요. 위에 줄에서 아래 줄로 내려가는데 위에 식과 아래 식은 동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Q 입장에서도 똑같죠.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리집합이 포함 관계인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뭐냐면 충분, 필요 충분 조건과 진리집합이 포함 관계인데 참인 명제가 돼야 되잖아. 그지? P이면 Q가 참인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P는 Q에 포함돼야지만 참인 명제가 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했죠. 그죠? 참인 명제의 정의를 했어요. P이면 Q.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될 때 우리는 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P와 Q가 같아.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 되겠죠. 양방향 화살표가 됩니다. 두 집합이 같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는 집합에서는 주로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죠? P가 Q에 포함됩니다. 일 때 우리는 P이면 Q가 참이다. 두 줄 화살표는 이 명제가 참이에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P가 Q에 포함될 때 주어가 중요해요. P는 뭐 당연한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집합으로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명제로 참 표현하면 돼요. P이면 화살표 방향대로 Q. 그러니까 P 입장에서는 주니까 충분 조건이 되겠고요. 충분하니까 주죠. Q 입장에서는 받고 있잖아요. 필요하니까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이면 Q일 때 P와 Q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자, 이제 설명을 보죠.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참인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P가 Q에 포함되거나 Q가 P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같거나 이 세 가지 경우에서만 다루는 거예요. 만약에 포함 관계가 없는 두 집합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런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걸 따질 수가 없죠. 그죠? 서로 포함 관계가 있는 두 진리 집합에서만 다루는 거예요. 그랬을 때 P가 Q에 포함되고 Q가 P에 포함되고 P가 Q에 같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다루는 거예요. 나머지 우린 다루지 못해요. 여기 명제에서는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만 다룬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요. 선생님 어릴 때도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자, 참인 명제가 주어졌을 때 준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살표를 준다. 자, 준다. 아까 적었죠? 돈을 준다고 생각해 봐요. 돈을 줘요. P가 Q에게 돈을 줍니다. 충분하니까 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Q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때는 필요하니까 받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제가 주어가 P일 때에 따라서 Q일 때에 따라서 충분히 어떤 조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자. 보기 1번을 볼까요? 4번에 자, 충분, 필요, 필요 충분 중에서 알맞은 걸 써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문자는 모두 실수예요. A가 0은 A, B가 0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한번 써봐요. 자, 책에다 한번 써보세요. A가 0이면 A 0 곱하기 B는 무조건 0이죠. 그죠? 하지만 A 곱하기 B가 0이라고 해서 A가 0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얘는 은이니까 이게 주어입니다. 그죠? A 이퀄 0이 주어예요.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mx equal my야. 그러면 x equal y. 근데 여기서 m이 0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0인 경우를 배제를 안 했잖아. 그러면 m이 0이면 x, y 값에 상관없이 항상 같죠. 그죠? 반면에 x, y가 같으면 m이 어떤 수든 항상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 참이되는 화살표의 방향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참이되는 화살표의 방향을. 얘는 반대죠. x equal y가 되면 mx equal my가 됐는데 그 반대는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받고 있죠. 화살표로 받고 있죠. 얘는 왜 받았냐면 필요하니까 받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은 포함 관계로 따집니다. 포함 관계. x가 3보다 크거나 4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쏙 들어가죠. 그죠? 포함되죠.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주어잖아. 주어가 화살표 방향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죠? 왜 줄까요? 충분하니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도 볼까요? 이거는 부등식을 풀란 얘기입니다. 그죠?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구해서 수직선에 나타내서 포함 관계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이걸 풀어야 돼요. 근데 같네. 그지? 그러면 얘는 집합이, 해집합이 같으니까 당연히 필요, 충분 조건, 줄여서 필충 조건이라고도 해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필수예제 7-1번을 볼까요? 4개의 조건, PQRS에 대해서 PQ는 모두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걸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P와 R 사이에 화살표를 어느 쪽 방향으로 해야 될까?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R도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충분하면 충분 조건은 이제 화살표를 준다라고 해석하면 P이면 R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Q이면 R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S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리고 S가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S는 R이기 위한 R equal R이면 S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지? 그 다음에 Q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요. Q도 받고 있어 S한테. 그럼 S이면 Q입니다. 이런 관계를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그림처럼 흐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밑에 아마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관계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화살표를 따라서 가면 R과 Q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R과 Q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마찬가지로 R과 S도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또한 S도 Q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죠? 가는 조건, 오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P는 아니에요. P는 R이기 위해서도 R이기 위해서는 충분 조건, S이기 위해서도 충분 조건, 그 다음에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P에 대해서는 P이면 R은 성립합니다. 충분 조건. P이면 S도 성립해요. 그 다음에 P이면 Q도 성립합니다. 우리 3단 문법 배웠죠? 3단 문법을 이용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살표의 방향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건 처음에 한 번만 이제 따라서 해보면 금방 알아요. 자, 그러면 자 보자. 여기서 P는 S이기 위한 어떤 조건입니까? P는 S이기 위한. 자, P가 S를 주고 있죠. P가 주니까 주네. 충분하니까 주네.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금방 따질 수 있어요. 1번은 충분 조건. 그 다음에 Q는 P에게 어떤 조건입니까? Q는 P에게서 화살표로 못 가요. 그죠? Q는 P에게서 받기만 합니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Q는 하면은 받고 있죠? P에게서. 그러면 필요하니까 받죠. 필요 조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은 S이기 위한 어떤 조건입니까? R과 S를 찾는 거예요. 자, 갈 수도 있고 돌아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R과 S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메모를 해둬봐요. 그림 옆에다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그림처럼 그린 다음에 이 그림을 이용해서 흐름을 봐서 3단 논법으로 모든 관계를 다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자, 7-1번을 볼까요? 네 조건 PQRS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이것을 모두 두 줄 화살표로 나타낸 다음에 위에 예제처럼 연결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틀려도 괜찮아요. 일단 해봐요. 자, 하나씩 화살표를 먼저 나타내면 됩니다. 첫 번째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면 충분하니까 주겠죠. 그죠? Q에게 주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Q가 받겠죠. 근데 받을 때 화살표를 이제 한쪽 방향으로 Q가 주어긴 하지만 주는 쪽을 왼쪽에 쓰면 좀 편해요. 이게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편합니다.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겠고 R부터 받는 거니까. 또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럼 R은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S가 주는 거예요. R에게. 그죠? 자, 그 다음에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럼 S는 Q에게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Q이면 S 이렇게 네 개를 쓸 수 있어요. 뭐예요? 자, P만 Q와 연관되어 있고 나머지는 Q, R, S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P를 제일 먼저 왼쪽에 써주는 겁니다. Q로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Q는
S로 이제 화살표 하겠고요. 또 S에서 R로 가죠. 그 다음에 R을 아래쪽에다 써준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R에서 Q로 가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예자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볼까요? 1번부터. P는 S이기 위한 어떤 조건입니까? 근데 P는 S의 방향으로 화살표를 갈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P이면 S입니다. 그러니까 P가 S에게 주고 있으니까 P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Q는 S이기 위한 어떤 조건입니까? 근데 Q는 S이기 위한 자, Q는 S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죠.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S에서 R로, R에서 S, Q로 3단 논법을 이용해서 S에서 Q 쪽으로도 화살표를 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뭐죠?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살표의 흐름을 봐가면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중요해요. 뭐가 뭐에 포함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포함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7-8번은 주로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부등식의 해가 어떤 가정 결론 중에 어떤 조건에 포함되는지 그거를 파악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자. 충분 조건, 충분 필요,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 알맞은 거 써놓으시오. X는 실수입니다. 자, 그러면 X의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부등식을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2차식, 2차 부등식이죠. OX를 좌변으로 이용해서 인수분해해서 부등식을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부등식 풀입니다. 자, 2차 부등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해를 구하는 게 사실 어렵지 않아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구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또는 큰 경우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또는 0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밖에 없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해가 작은 값보다 작거나 또는 x는 큰 값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두 근 바깥이에요. 반면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두 근 사이입니다.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노트에다 적고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위에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1번은 너무나 쉬운 문제죠. 그죠? 자, 1번은 x의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2를 좌변으로 이용하면 합차 공식이잖아요. 그리고 5x를 좌변으로 이용하면 얘는 간단한 2차 부등식이 돼서 인수분해되는 꼴입니다. 하나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두 근 사이, 다른 하나는 0보다 크다니까 두 근 바깥.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헷갈리면 이해될 때까지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써야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의 포함 관계는 수직선 위에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보다 작거나 그죠?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그러면 2보다 작거나에 포함되죠. 그죠? 그래서 P가 Q에 포함됩니다. 그럼 P이면 Q가 3이 되는 거예요. P이면 Q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x의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주어네? 그지? 얘가 포함되니까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요거 밑줄만 그어놨지만 이게 이제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서술형 평가라고 생각하면서 풀이 과정을 써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서 서술하는 요 과정을
놓치면 안 돼. 이걸 그대로 따라서 적어야 돼요. 선생님은 그냥 해설이 있으니까 설명할 뿐이지만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두 줄 화살표로 나타내서 x의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주네. 그지? 충분하니까 주는 거죠. 자, 2번도 보자. 2번도 간단한 2차 부등식이야. 마찬가지로 2차 부등식을 푸는 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도 이제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은 진리집합으로 표현하고 아주 간단하게 2차 부등식을 푼 다음에 포함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Q가 P에 쏙 들어가네?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화살표가 되더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은 것이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다. 그죠? 그러면 이제 주어를 찾는 거야. 질문에서 주어가 뭐냐? 오케이.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다. 이게 주어죠. 그죠? 얘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인데 주어가 받고 있어요. 그죠? 주어가 받고 있어요. 왜 받을까? 필요하니까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에요. 자,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참이 명제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질문에서 주어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어. 자, 그러면 요 풀이 과정을 우리가 잘 본 다음에 요걸 그대로 본떠서 아래 예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여기서 이제 저거는 다시 한번 또 밑줄 거예요. 자, 알파가 베타보다 작을 때 인수분해 된 꼴이 0보다 작으면 두근 사이고요. 0보다 크면 두근 바깥입니다. 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다기보다 기본이에요. 기본. 부등식의 기본. 자, 그러면 유제 7-8번을 볼까요? x는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지고 한번 1번부터 해보도록 하자. x가 0보다 작은 것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0보다 크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자, 위에 이걸 진리집합으로 한번 제대로 표현을 해보자. 출발점은 진리집합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 P는 x 단 x는 0보다 큰, 이걸 이제 대문자 P라고 하고, 대문자 Q는 x 단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큰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이게 출발이에요. 오케이? 진리집합이라 놓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인수분해를 할 필요가 없죠. 이게 해요. 이 자체가. 이건 이미 해가 구해진 거고 두 번째 2차 부등식물 풀면 됩니다.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한 다음에 진리집합을 한 번 더 써줘요. 자, 그러면 P는 자기 자신이죠. 이미 해가 돼 있으니까 x는 0보다 작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Q를 한번 써줘 볼까요? x 단하고 x는 0보다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답니다. 자, 원래는 이걸 수직선에 나타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간단하니까 0보다 작거나 0보다 작거나 이게 둘 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P가 Q에 포함되는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P는 Q에 포함돼요. 그리고 Q는 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X가 0보다 작으면 이면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큽니다가 됩니다. 되는 거예요. 그죠? 포함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를 찾는 거야. 주어가 x가 0보다 작다잖아. 그지? 얘가 주고 있죠. 왜 줄까요? 충분하니까 주는 겁니다. 충분 조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 답을 구했다라고 만족하면 안 돼요.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거를 연습해야 되니까 위에 예제 풀이를 보면서 이렇게 써보는 거야. 자, 이번도 보면 일단은 진리집합으로 정의를 쓰세요. 대문자 P는 x 단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이제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죠. 대문자 Q
x 단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일단은 정의를 해주고요. 두 번째,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를 구할 수 있죠.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2보다는 작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진리집합을 한번 다시 써봐요. 집합 P는 x 단 마이너스 1보다 크나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죠. 그리고 대문자 Q는 집합 Q는 x 단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직선이 나타내야 되는데 해가 끝점이 같죠. 그런데 하나는 등호가 들어가고 하나는 등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Q가 P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P는 Q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Q를 먼저 써주는 거예요. 따라서 Q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은 것은 이면 그 다음에 P를 써주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크나고 x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참인 명제를 써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어를 찾는 거예요. 주어가 뭐더라? 뒤에 게 주어네, 그지? 마이너스 1보다 크나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주어네. 근데 주어가 지금 받고 있죠? 그죠? 화살표를 받고 있잖아요? 왜 받을까요? 필요하니까. 필요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자, 3번도 볼게요. 일단은 이제 진리집합을 정해놓은 건지 알겠죠? 똑같아요. 그래서 P는 X 단한 다음에 그 첫 번째는 해가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3 또는 여기서 또는이라고 한글로 적는 게 정석이고요. 근데 이제 해를 쓸 때는 이 콤마도 또는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콤마로 찍었다고 그래서 틀린 게 아니에요. 콤마가 다른 때는 엔드인데 해를 표현할 때만 또는으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또는으로 한글로 적되 콤마로 적었다 그래서 틀린 건 아니다. 그건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Q x 단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Q 부등식만 2차 부등식만 인수분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전리집합을 놓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을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그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0보다 크다니까 작은 값보다 작거나 또는 큰 값보다 크다죠. 결과적으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큽니다. 두 개의 진리집합을 적는 거야. P x 단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 진리집합 Q도 마찬가지죠. x 단하고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는데 적고 보니까 똑같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필요촉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적어주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 양방향 화살표 한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자,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인 거 알겠죠? 필요 충분까지만 적을게요. 필요 충분 조건. 자, 이건 이제 뭐 조금 복잡해 보여도 천천히 읽으면 돼요. 자, 먼저 실수 A에 대한 두 조건이 있습니다. 자, 먼저 P 조건이에요. P 조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는데요.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 다음에 Q 조건은 X간의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오케이. 둘 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D. 더군다나 X의 개수가 작으니까 하나를 4분의 D1, 두 번째를 4분의 D2라고 하면 되겠죠. 둘 다 0보다 큽니다. 그리고 K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이런 조건에 밑줄을 긋고요. 그러면 진리집합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진리집합 4분의 D1, 4분의 D2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일단 틈틈이 여기서 이제 정석으로 빨간색으로 주어지는 것은 일부러 내가 알고 있어도 자를 대고 꼭 밑줄 그어주세요. 그 밑줄을 그을 때 자가 없으면 긋지 마세요. 자를 대고 정성껏 그어야 됩니다. 앞으로 6개월 후에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만약에 자를 안 대고 쭉쭉 그으면 6개월 후에 나에게 너 망해라 라고 욕하는 거랑 똑같아요.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Q는 P에게 필요 조건 주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주어의 동그라미 P는 Q는 주어. 주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P와 Q와 같으면 P와 Q는 서로 필요충 무조건이 되겠죠. 자, 위에서 조건에서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X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거를 4분의 D1, 두 번째 거를 4분의 D2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첫 번째 것은 완전 제곱식이 나왔네? 0보다 커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 근데 완전 제곱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같을 조건을 빼야 됩니다. 그죠? A가 1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4분의 D2를 보면 얘는 A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나타납니다. 근데 K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근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K니까 당연히 K가 0보다 크죠. 그래서 A는 0보다 작거나 또는 A는 K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대문자 P는 집합 P는 A는 1이 아닌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리고 진리집합 Q는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A가 K보다 크거나 이렇게 진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건 아마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조건 P가 조건 Q에 대한 필요 조건. 자, 여기서는 주어가 P입니다. 그죠? P가 Q에 대한 필요 조건이니까 여기서 P가 Q에 대한 필요 조건이에요.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P에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Q가 P에 포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이 아닌 거예요. 집합 P는 1이 아닌 거예요. 그죠?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입니다. 그러면 진리집합 Q에 1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됩니다. 1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조건이면 되냐면 0은 픽싱이 돼 있어요. 0보다 작다는. 문제는 K죠. K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면 K가 1보다 크거나 이때 주의할 거 있어요. 이런 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연 K가 1이어도 될까? 판단해야 돼요. 끝점이 포함될까 되지 않을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K가 1이어도 돼요. 어차피 그래도 둘 다 1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1이 되는 거예요. 자, 부등식에서 끝점의 포함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끝점의 포함 여부, 오케이? 끝점의 포함 여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문제는 그냥 넘기면 안 돼. 잘 봐야지 돼. 중요합니다. 자, 연이어서 계속 7-9번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실수 A에 대한 두 조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P 조건을 보면 X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허근을 가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D가 0보다 작다. 마찬가지로 X가 2의 짝수니까 4분의 D1은 0보다 작다. 자, 조건 Q는 2차 방정식 허근을 가진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D2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 예제의 풀이를 봐가면서 각각 4분의 D1과 4분의 D2를 이용해서 여기서는 자, 여기서 조건 P가 조건 Q이게 한 필요 조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P가 받네요. 그죠? Q. 그러면 얘는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를 봤을 때 Q가 P에 포함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진리집합으로 표현해 보세요. 오케이? 자,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먼저 조건 P를 보는 거야. 네, X의 개수가 짝수잖아. 그지? 이 때문에 얘는 4분의 D1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B'이 A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1 곱하기 A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이거 푸는데 오래 걸릴 수가 없는데. 이걸 전개하면 A의 제곱의 개수가 소거돼요. 그리고 결국에 2A-1만 남습니다. 이 값이 허근이니까 모두 작다라는 거야. 풀면 A는 2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고,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대문자 P는 자, 여기서 A 값을 이제 구하는 거니까 A는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자, 같은 방법으로 D2를 구하는 거예요. 자, 2번. 이번에는 조건 Q를 볼까요? 자, 그러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K인데 얘도 허근을 가는데 근데 이제 X의 개수가 짝수가 아니니까 그냥 D2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D2는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냥 A의 제곱 마이너스 4A K가 되겠네요. 근데 이건 인수분해 되죠. 공통인수 A로 묶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A로 묶어주면 A-4K가 되겠고 얘가 0보다 작은 거야. 자, 그럼 두 개의 해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4K인데 4K가 K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4K는 0보다 크겠죠. 0보다 작으니까 이 해는 두 군 사이가 되는 거야. A 값은 0보다 크고 4K보단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집합 Q를 구할 수 있습니다. A 단 A는 0보다 크고 4K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자, 문제의 조건에서 P가 Q이기엔 필요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P와 Q를 보면 필요 조건이니까 P가 받는 거죠. 필요하니까 받겠지, 그지? 그러면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대문자 P와 대문자 Q를 봤을 때 Q가 P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포함되는 A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K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부등식의 해는 우리 항상 수직선 위에다가 부등식을 표현해야 돼요. 오케이? 부등식을 표현해야 됩니다. 한번 이걸 수직선에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리면 Q가 P에 포함될까? 자, 한번 그려보세요. 자, Q가 P에 포함되잖아요. 그럴 때는 포함되는 걸 먼저 그리는 거예요. 0보다 크고 4K보다 작죠. 그죠? 요 영역인데, 요 영역을 포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4K보다 오른쪽에 2분의 1이 있어야 되겠고, 작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포함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 이 4K 위치입니다. 4K 위치는 분명히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점이에요. 끝점. 4K는 분명히 0보다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K가 양수라 있기 때문에. 그러면 2분의 1이면 어떨까? 4K와 2분의 1이 같아도 될까 안 될까가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속이 빈 동그라미 둘 다 그죠? 이럴 때는 같아도 됩니다.
이거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부등식의 해에서는 끝점이 제일 중요하고 이 끝점 여부를 판단하려면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봐요. 4K의 위치는 0보다 크고요. 2분의 1보다 작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K의 범위잖아. 양 세 변을 모두 4로 나눠주면 됩니다. 4로 나눠주면 양수로 나눠주니까 어때요? 부동의 방향 안 바뀌죠. 4분의 1을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따라서 K는 0보다 크고 8분의 1보다 작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7-10번을 볼까요? 두 조건이 있어요. P 조건, 그 다음에 Q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겠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이라니까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는 겁니다.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있는 부등식을 풀 줄 알아야 돼요. 일단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풀 수 있는 만큼만 부등식의 해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먼저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해를 구하는 방법 간단하게 정의를 먼저 보고하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1번 절대값 x가 만약에 a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얘는 해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면 요건 조건이 참인명제예요. 이 해는 두 근 사이예요.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습니다. 자, 2번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두 근 바깥이에요. 여기 좀 좁아서 좀 쓰기가 좀 어려운데 두 근 바깥,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x는 a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자,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이거를 메모를 해보세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제 P 조건에서는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다 보니까 따로따로 풀면 돼요. 첫 번째 P 조건입니다. P 조건에서 절대값이 요거는 꼭 외워놔야 돼요. 절대값이 a보다 작다라는 표현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라는 해의 범위가 됩니다. 이걸 꼭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럼 x-a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a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절대값이 있는 걸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정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이 정의예요. 그냥 이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건 x의 범위니까 세 항에 a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a 더하고 a 더하고 a 더하면 a가 소거되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a-2 크거 나왔다 x 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좀 이게 칸이 좁아서 진리집합으로 표현해도 돼요. 여기서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대문자 따라서 P는 여기서는 x 단 a-2 크거 나왔다 x a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똑같은 방법인데 이 q는 좀 쉽죠. q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6인데 4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이 돼서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4인데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근 사이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q도 쓸 수 있어요. x 단 x는
마이너스 4보다 커 나왔고 4보다 작거 나갔습니다. 두 개의 진리집합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 얘기 뭐냐면, 자, P이면 Q란 뜻이기 때문에 따라서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Q에 포함되도록 부등식의 영역을 설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수직선 위에다가 P가 Q에 포함되도록, Q는 픽싱이 돼 있어요. 마이너스 4와 플러스 하니까 픽싱이 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P가 Q에 포함되도록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제 수직선이 그릴 때 순서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픽싱이 되어 있는 마이너스 4와 4, Q가 지금 픽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진리집합 P에서는 A-2보다 크 나왔고 A 플러스 2보다 작게 나왔다. 이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P가 Q에 포함되려면 요 사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요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다가. 그죠? 자, 그러면 포함되죠? 자,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끝점을 판단해야 됩니다. 끝점. 자, 그러면 여기서 좌변부터 보면 왼쪽 A-2는 마이너스 4여도 될까요? 인데요. 지금 둘 다 끝점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같다, 등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A 플러스 2는 4보다 작거나 같을까요? 같아도 됩니다. 같아도 포함관계 성립해요. 오케이. 이렇게 수직선 위에 해를 표현한 다음에 끝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1차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A-2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또한 A 플러스 2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항을 해가지고 결국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동시에 만족하려니까 얘는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거예요.